작년 10월달 뉴욕입니다. XRP 한 개 값이 우리 돈으로 3,300원을 넘나들던 시절이었죠. 이 시장 투자자들이 한 회사의 계좌로 돈을 붙이기 시작을 하고 리플 본사랑 일본 SBI, 판테라, 크라켄이 연결된 큰 손들의 돈이었어요. XRP를 사들인 데 들어간 돈만 다 합쳐가지고 1조 6천억 원대였습니다. 그 쓰임새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단순했어요. 이 돈으로 XRP를 사서 금고에 쌓는다. 그리고 그 금고를 통째로 나스닥에 올린다. 그로부터 10달이 지난 지금의 이 시점, XRP는 1,400원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하던 무렵과 비교하면 값이 절반 밑으로 내려앉은 건데 그 돈을 붙였던 그 투자자들이 다시 서류 앞에 모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여기서 나올 만한 행동은 둘 중에 한 가지죠. 돈을 빼거나 조건을 자기들한테 더 유리하게 뜯어 고치거나.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한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약정한 투자금 기준 95%가 넘는 투자자가 미리 돈을 보내놓은 것은 단 한 곳도 빠짐없이 1,000원, 원래 약속보다 주식을 덜 받게 되는 이 세 조건에 서명을 한 건데요. 회사 이름이 바로 에버노스고요. XRP를 사모으는 것 자체를 사업으로 삼은 회사들 가운데 금고가 세계에서 가장 큰 곳이고 그 금고에 든 XRP가 4억 7,300만 개입니다. 먼저 이 서명의 정체부터 풀어드려 보자면은 지금부터 한동안 회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낸 서류랑 공식 발표문 그리고 그걸 받아 쓴 외신 보도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원본과 출처가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에버노스가 나스닥에 갈 때 처음부터 심사를 새로 받는 대신에요. 이미 증시에 이름만 올라있는 회사, 그러니까 사업은 없고 상장 자격만 있는 아르마다라는 회사랑 합쳐가지고 들어가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 합병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몇 주씩 나눠줄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원래 계약서에는 그 계산의 기준이 되는 XRP 값이 우리 돈 3,300원대에 해당하는 숫자로 못 박혀 있어요. 이 계약에 서명하던 시점의 시세였었죠. 이번에 고친 게 바로 이 한 줄입니다. 못 박아둔 옛날 값을 지워버리고 합병이 실제로 마무리되는 시점의 XRP 시세로서 정확히는 거래량까지 반영해서 낸 평균값으로 주식수를 다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줄이 바뀌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회사 설명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지금처럼 리플 XRP가 계약 당시보다 한참 낮은 값에 머무는 경우 이 새로 찍어내는 주식 숫자가 줄어들고요. 전체 주식 숫자가 줄면은 남은 한 주 한 주가 금고 속의 XRP에서 차지하는 몫은 반대로 커집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받는 장수가 줄어드니까 겉으로 손해갔죠? 근데 대신에 손에 쥐는 한 주 한 주는 더 두꺼워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가 더 붙어요. 이 합병판을 처음에 설계한 스폰서가 챙기기로 했던 창업자 몫의 주식도요. 투자자들과 똑같은 비율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남의 몫을 깎아가지고 제 몫을 지키는 구조가 아니라요. 판에 앉은 전원이 같은 비율로 장수를 줄였다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런 번거로운 수술을 하는지는 이런 매집 회사들이 공통으로 앓고 있는 병을 알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매집 회사 같은 경우는 공장도 없고요. 파는 물건도 없어요. 투자받은 돈으로 특정 코인을 사가지고 금고에 쌓아두는 것 자체가 사업이 전부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알맹이 같은 경우는 결국에 금고에 든 코인 값인데 실제 주가는 그 근고값보다 한참 비싸게 붙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한참 저렴하게 눌려버리기도 합니다. 특히나 코인 값이 떨어졌는데도 옛날 높은 값을 기준으로 주식을 계속 찍어낸다. 그렇다면 기존 주주 한 사람당 몫은 소리 없이 얇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단순하게 주식 숫자만 늘어가지고 몫이 묽어지는 걸 희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수정 자체가 그 희석과 값의 어긋남을 상장 첫날부터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사모 투자자들이 청약한 한 주 값은요. 우리 돈 14,000원쯤으로서 그대로 두면서 그 14,000원 안에 XRP가 몇 개 들어가는지 이걸 마감 시점 시세에 맞춰가지고 다시 세는 방식으로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회사가 밝힌 목적도 정확히 이거예요. 상장하는 순간 주식 구조, 금고 속의 XRP 이 실제 가치를 일치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서류의 구조라면 지금부터는 돈이 실제로 얼마나 깨져 있는지 우리 국내 기사에서 들고 있는 숫자 하나의 정체를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국내 보도에서는 이 회사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우리 돈 540억 원대의 미실현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나와요. 미실현 손실이란 아직까지 팔지 않아서 확정만 안 됐을 뿐이지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은 이미 나 있는 손해란 뜻입니다. 근데 540억이면요. 1조 6천억 원대가 들어간 금고치고는 정말 이상하게 가벼운 숫자죠. 외신 보도로 봤을 때 이번 수정 서류를 뜯어보면 이 숫자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540억 원대는 이번에 장부에서 새로 깎아가지고 적은 목, 회계용어로 손상차손이라고 부르는 처리 한 조각인데 이 자산값이 꺼진 만큼을 공식적으로 깎아 적는 절차인데 그렇게 깎고 난 지난달 말 기준 이 회사의 XRP 평가액이
9,100억 남짓으로 조정됐다는 게 같은 서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사들이는 데 들어간 돈이 1조 6천억 원대였으니까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이미 7천억 원 넘게 깎여 있는 상태고요. 오늘 시세인 1,400원 언저리로 다시 계산하면은 금고 평가액은 6,700억대, 깎인 폭은 1조 원에 육박한다는 계산까지도 나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일부러 더 나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숫자를 정면으로 바라보셔야 그 다음 장면이 진짜 이상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만큼 깨져있는 회사에서 투자자 전원이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계약을 물린다거나 돈을 빼는 대신에 주식을 덜 받는 새 조건에 서명하고 판에 남았고요. 상장 일정도 밀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심사를 거쳐가지고 올해 3분기 말 4분기 초,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반에서 2달 남짓 안에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들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심지어 비슷한 시기에 낸 수정 서류에서는 경영진 보수를 상장 이후의 성장 목표에 묶는 조항까지도 담겼습니다. 손 털고 나갈 준비를 하는 회사의 서류가 아니라 상장 이후를 전제로 짜인 서류들이 한 뭉치에서 같이 나온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서류를 딱 한 번만 다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원화, 그러니까 돈의 단위로 읽었는데요. 이번에는 개수의 단위로 읽어보겠습니다. 돈으로 읽으면 이 서류는 손실기사인데요. 근데 개수로 읽으면 전혀 다른 기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계약에서는 XRP 값이 낮을수록 주식 숫자가 줄어들고요. 한 주에 담기는 XRP 개수는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발표문에 적어둔 목표 자체가 주가를 올리겠다가 아니라 한 주당 XRP 개수를 늘려가겠답니다. 이 회사가 지키기로 한 계기판이 가격이 아니라 개수라는 뜻인 건데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묘한 문장이 하나가 완성돼요. XRP를 들고 계신 분들께 최악이었던 지난 10달 정도가 이 회사 설계도 안에서는 한 주를 가장 두껍게 만들 수 있는 10달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은 앞으로 나스닥 전광판에서 날마다 값이 매겨집니다. 간판은 이미 달려있죠. 합병 상대인 아르마다가 작년 10월달 종목 코드를 XRPN으로 미리 바꿔 달았고 그 코드는 지금도 나스닥에 살아있고요. 알맹이가 채워져가지고 불이 들어오는 순간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이 리플 XRP에 갖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총 3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물량입니다. 이 4억 7,300만 개면은 지금 시중에서 돌고 있는 XRP가 627억 개죠. 130개 가운데 1개꼴이고 금고에 들어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그리고 회사 발표 기준으로 봤을 때 보유 전략은 그대로예요. 파는 게 아니라 쌓아두는 게 사업인 금고라는 건데 물론 이건 회사의 발표이지 영원한 약속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통로입니다. 이 종목이 실제로 거래되기 시작한다. 코인 계좌 없이 주식 계좌만 굴리는 미국 돈이 XRP라는 자산에 닿는 통로가 하나 생길 거고 그것도 웃돈 거품 시비를 줄이려고 첫날부터 금고 가치에 악위를 맞춰놓은 통로입니다. 세 번째는 신호인데요. 값이 절반 넘게 꺼진 10달을 통과하고도 큰손 전원이 조건을 고쳐가면서까지도 남았다라는 거. 말이 아니라 돈이 보여준 행동에 가깝겠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예정대로 3분기 말 4분기 초 이때 심사랑 합병이 마무리되고 XRPN에 불이 들어오고 마감 시점에 평균가로 최종 주식 숫자가 확정되는 흐름들입니다.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이번 조건 수정은 상장을 미루는 조치가 아니라 이 상장의 걸림돌, 그러니까 값이 어긋난 채로 심사대에 오르는 문제들이 미리 없애는 조치였다는 거. 거래를 무산시킬 가장 큰 변수인 투자자 이탈이 전원 서명으로 사라졌다는 거, 그리고 경영진 보수까지도 상장 이후에 걸어둔 그 이후를 전제로 한 설계가 함께 제출됐다는 점입니다. XRP를 가장 많이 쌓아둔 매집회사 에버노스가 나스닥 상장의 주식 계산 기준을 3,300원대 고정값에서 합병 마감 시점을 실제 시세로 바꿨고 값이 낮을수록 주식 수가 줄어가지고 한 주에 담기는 XRP가 늘어나는 이 조건들에 대해서 약정 자본 95%가 넘는 투자자랑 판을 설계한 스폰서까지도 서명하고 이번 일정을 그대로 밀고 갑니다. 하락장 10달의 손실을 장부에 깎아 적으면서도 이 회사랑 그 뒤에 도는 판을 접는 대신 개수를 세는 쪽을 선택을 했고 그럼 질문 하나 남겨둘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전원의 서명이 어느 쪽으로 보이시나요? 바닥에서도 판을 키우겠다는 자신감일지 아니면 옛날 값을 더는 지키지 못하겠다는 현실 인정인 건지 이 댓글로 들려주시면 저는 합병이 실제로 마무리되는 날 그날 확정되는 평균가랑 최종 주식 숫자로서 한 주에 XRP가 정확히 몇 개 담겼는지 계산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강력한 폭락장이 계속 이어지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눈치 보기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 채널 커뮤니티에서는요. 오히려 이렇게 폭락장에서도 하루에 한 종목씩 꾸준하게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차라리 수익을 내기 어려웠던 시기들 이 당시에서는 그냥 아예 꾹 참고 현금 들고 있다가 아예 매매 자체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횡보장 찾아왔을 때 이때부터 공격적으로 매매하면서 다시 한번 하루에 한 종목씩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폭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2가지 원칙에 대해서만 지켜나가시면 되는데요. 먼저 원칙 1번, 이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매수하고 목표가를 지정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원칙 2번,
무조건적으로 확률이 높은 타점에서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에서는요. 차라리 그냥 매매를 하지 마시고 현금 들고 그냥 꾹 참는 게 좋습니다. 이 간혹 가다가 매매 중독들 때문에 타점이 아닌데 무리하게 매수했다가 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습관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린 두 가지 원칙대로 진행을 했을 때 나오는 힘은요. 남들 손실 보는 폭락장에서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수익을 낸 파이버스라는 코인은 업비트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바닥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모습이 감지가 됐었고 이 흐름을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제가 계속 눈여겨보던 종목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폭락장에서 시장 대비 강력한 흐름까지도 확인되면서 오히려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들 감지되자마자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린 지 불과 6시간 만에 빠르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수익 내는 종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다른 코인들 폭락하고 있을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요. 현재 시장에서 힘을 받고 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코인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여기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웹3 코인들 그리고 AI 인공지능 테마들입니다. 지금 이 테마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코인 시장 폭락장이라 가지고 숨죽이고 그냥 참고 있는 거지. 이게 폭락장에서 조금만 횡보장 이어지고 다시 상승장, 이 반등장이 이어진다면은 여기서 강력하게 30%에서 100% 이상까지도 폭등할 테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포트폴리오에 넣어가지고 이거 매일매일 실시간 모니터링 지속 감시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 감시하다가 그냥 조금씩 단기 타점 나왔을 때 수익 내기만 해도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스노우볼처럼 엄청난 수익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뭐냐?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오히려 음봉에서 하락했을 때, 이 하락했을 때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아캄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음봉에서 매수 추천을 드리면서 하루 만에 완벽하게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오히려 하락했을 때가 기회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남들은 이렇게 오히려 양봉에 들어갔을 때 양봉이 매수 타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락했을 때 들어가가지고 상승하면 팔고 나온다. 이게 바로 테마를 가지고 있고 매수세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종목들의 특징인데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카이트 코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매수 타점은 이렇게 하락하고 바닥을 지켜주는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이 있었고 상승했을 땐 뭐다? 팔고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유는 뭐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좋은 시장이 아니라 하락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했을 때 매수가 들어가가지고 상승하면 매도하고 나왔을 때 다시 하락을 줄 거예요. 그때 다시 눌림봉에서 또 매수 들어가면은 또 수익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정말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용을 하면서 폭락장에서 수익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반드시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하락해도 내가 욕심부리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대응들을 목표로서 잡으신다면 이 시장의 반등들, 상승에 맞는 단기 알트들에 대해서 목표로 진입하신다면 어려움 자체가 전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내가 자주 매수한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수익 내기 쉬운 장에서만 접근을 하시고 어려운 장에서는 그냥 현금 가지고 계셔라. 말 그대로 전쟁터의 전투라고 쳤을 때 이게 전투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전투만 전투에 참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질 것 같은 전투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 저만의 방법이고요. 제가 수년 동안 코인 시장 하면서 어렵게 터득한 노하우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괜히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어중간하게 섞여버린다. 오히려 방해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요. 내가 만약에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자체가 어렵고 내가 매수하는 것만 하락하는 것 같고 또 내가 매수하지 않은 것들만 급등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드시는 분들 혹은 내가 어떻게 이런 시장, 이 폭락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수익을 내는 게 이거 너무나도 어렵다. 이런 분들께서는 우리 채널 그냥 커뮤니티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하셔도 좋으실 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반드시 하고 싶으신 분들만 입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실 분들 그냥 안 하셔도 좋습니다. 최소한 다른 분들 방해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실 분들만 지금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횡보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패턴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하우들 전부 다
영상 강의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 남겨주시면 커뮤니티 입장뿐만 아니라 영상 강의까지도 제공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